안녕하세요. TV명륜대학에서 사서의 시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박혜영입니다. 오늘은 맹자에 인용된 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맹자 책은 맹자가 지은 책으로 성선설을 전제로 한 왕도 정치를 주장하는 정치 철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 책과 저자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게 보실 때 혹시 이게 저자인지 책 이름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책 이름은 이 꺽쇠가 기호가 붙어 있는 맹자는 책 이름을 나타내고요. 그냥 이렇게 꺽쇠 없이 맹자라고 적혀 있는 건 그냥 사람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맹자에 인용된 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에 인용된 시는 모두 37수인데 7수는 다른 사람이 인용을 했고요. 그 7수 중에도 2수는 제목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자 자신은 30편 정도의 시를 35회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 30편 정도의 시를 반복해서 인용한 시가 있기 때문에 인용 횟수는 한 3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서 중에 맹자가 시 인용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맹자가 인용한 시들을 이제 체제별로 또 분류를 해보면 국풍이 3편, 송이 2편, 소화가 4편, 또 대하가 16편인데 대하를 중복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대하를 20회 정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하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민중들이 노래한 대중들이 이야기한 시를 지은 풍보다 제왕의 덕을 기리거나 자손을 훈계하는 내용인 대하의 시들을 주로 인용한 것에서 우리는 맹자가 인용한 시의 성격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가들은 일찍부터 옛날부터 이 시경시를 많이 인용들을 했는데요. 시경시를 인용한 이유가 이 시가 지니는 권위가 그땐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개인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용성에 유가들은 주목을 하고 시를 이렇게 적절하게 인용을 했죠. 자기 자신의 주장을 더 강조하거나 뭐 논정할 때 이럴 때 적절하게 시를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맹자 또한 그런 이유로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이제 논정하기 위해서 시를 인용을 했던 거죠. 또 맹자는 또 맹자 이 책 속에서 자기가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만장에서 2회, 고자장구에서 2회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맹자가 시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맹자의 시경관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시경관이 어떤지 우리 살펴보면 맹자는 시를 해설하는 자는 표면의 글귀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고 작품의 행간에 은폐되고 함축된 작품의 진정한 내용과 작자의 본의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의 역지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맹자는 시 해석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 역지서를 제시하여서 작자의 근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언어라는 매개체에 붙잡혀서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죠. 그리고 또 맹자의 시 해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시가 쓰여진 그 당시의 사실을 알고 난 뒤에라야 시인의 의도를 볼 수 있으며 시인의 의도를 보고 난 뒤에라야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지인론세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지인론세라는 이론은 어떤 이론인지 지인론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지인은 작품에 담긴 작가의 사상이나 행적 등을 살펴서 고찰해서 작가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고요. 론세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고찰해서 작품의 사회성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올바로 해석을 하려면 그 역사적 인물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맹자는 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온유도누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원과 불원으로서 그 순수한 순정의 경지에 도달한 시를 맹자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그 시를 표현하는 그 시인의 그 감정이, 시인의 그 마음이 온유도누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의 여부가 시를 논평하는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도누를 왜 맹자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 하면, 온유도누는 지금보다는 풍자를 하고 비유를 했고요. 또 리보다는 정을 말하고 있고요. 또 남을 제압하기보다는 가마를 주는데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시에는 온유도누의 시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를 평가하는 데는 이 온유도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 맹자의 시경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의역지를 주장을 해서 그 작자의 창작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지인론세를 시 해석의 기준으로 제시해서 문학의 평가를 사회적 상황과 관련을 시켰습니다. 또 온유도누의 그 시교를 강조하여서 형식미보다는 내용의 교훈성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맹자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맹자가 자기의 사상의 논증을 하기 위해서 시를 인용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상적 근거로서 어떠한 시를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 전국시대로 그 힘에 의한 약육강식의 분쟁이 끊기지 않던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도 아주 많은 사상가들이 나온, 제자백가들이 많이 나온 백가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자 책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사상적 위기 상황 속에서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지키고 개성해서 그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한 그러한 어떤 맹자의 사상과 열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맹자 책을 통해서 맹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맹자 당시에는, 그런 전국 시대에는 이게 시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맹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을 강조하고 정당화시키는 논리에 시경의 권위를 인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맹자가 인용한 시와 맹자의 사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맹자의 사상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이 성선설이죠. 이 성선설은 우리 맹자가 이 성선설을 주장을 할 때 이 사단지심에 근거를 두고 성선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사단지심은 그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마음이 사단지심인 거죠. 이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마음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의 마음은 척은지심의 단서로 봅니다. 척은지심의 단서가
인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척은지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맹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이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누구든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 그 부모에게 잘했다고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뭐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했네라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아기를 번쩍 안아서 우물에 빠지지 않게 안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인의 마음인데 척은지심이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해서 인의 마음은 누구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의의 마음은 수호지심이라고 이제 단서를 수호지심이라고 봤는데요. 그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잘못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의 수호지심인데 이 수호지심이 이제 의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의의 단서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의 마음은 이 예의 바르게 행동할 줄 알고 사양할 줄 알고 하는 예가 있는 마음은 사양지심 으로 보고, 또 지의 마음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비지심이 지의 단서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사단지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맹자시대 때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인이예지 마음은 다 갖고 있다라고 본 것이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가 이 자기의 성선설을 주장을 확고하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민편, 정민시, 기취시, 사제시, 문왕시 이 네 편의 시를 인용해서 논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민의 시 중에 1장에 네 구를 인용을 해서 성선의 연원을 밝힙니다. 성선의 연원을 밝히고 또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시를 인용하고 난 뒤에 공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자신이 이 공자의 사상을 개성했다, 지키고 개성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성선설에 더 확고한 권위를 부여를 합니다. 또 기치의 시 1장 1, 2구를 인용을 해서 자신에게 내재된, 공자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본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한 본성을 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확충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인용해서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그 인의의 마음을 충족시킬 것을 이 기치 시를 인용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의 시를 인용을 해서 그 사제의 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맹자는 이 5장 중에 2장 4, 5, 6, 9를 인용을 해서 인간 개개인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편심성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성선의 마음, 그 인의예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맹자는 확신했던 거죠. 확신하고 개인뿐 아니라 이게 사회로 점차 더 확충되어 나갈 것을 시를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한 게 친친애물의 사상입니다. 그 친친애물의 이 주장은 뭐냐 하면 이 친친이라는 것은 가장 친한 사람을 친하게 한다. 이 말은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형제, 부모, 형제. 이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는 밖에 나가서도 이웃 어른들도 잘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밖에 있는 형제와 친구들과도 우애 있게 잘 지낸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로의 확충인 거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확충되고 확대가 되면 만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확충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맹자는 성선
으로 본 거죠. 그래서 시를 인용해서 이런 마음을 확충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시 6장 3, 4구를 인용을 해서 방구저기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내성외향의 경지라고 맹자는 생각하고 시를 인용해서 그걸 논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선에 관한 성선을 한 번 더 재확인시키고 또 이상적인 인간상, 내성 외향의 경지에 이르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이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진작시키고 흥기시킨 거죠. 예, 방구적이는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방구적이죠. 그래서 이 방구적이 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그걸 방구적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내성외향의 경지인 거죠. 이 내성외향이라는 것은 이 지행합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학식과 덕행이 골고루 잘 겸비가 되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똑같다. 이 내외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은 게 내성외향의 경지입니다. 그 내성외향의 경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방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인용해서 그 문항의 시를 인용을 해서 이 방구적이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문항의 시는 맹자가 굉장히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요. 이 공손추와 덕문공과 이루장에서 그 문항의 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또 특히 또 공손추장과 이루장에는 같은 구절을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그 영언 배명 자구다복이라는 이 두 구절을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같은 시이지만 인용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 공손추에서 인용한 의도는 인과 불인의 결과와 지도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고요. 이루상에서는 인의 실천에 대한 반성으로서 방구적이와 실천 결과로서의 공효를 증명하기 위해서 같은 시를 인용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인용의 상황이나 의도는 달랐지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신에 대한 반성에 있음을 방구적이를 강조를 하고 또 천명에 부합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맹자의 그 핵심 사상을 토대로 하는 이러한 성선에 대한 논거로 시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 맹자뿐만 아니라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어나 대학을 인용된 시를 봤을 때 논어에서 공자는 그 시의 권위라든가 시를 공부해야 하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지만 그리고 공자는 시는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의 결정체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무사다라고 주장을 했죠, 공자는. 그리고 그 대학에서는 지어지선해야 하는 이유를 시를 인용을 해서 쭉 부연 설명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논정을 했죠. 맹자 역시 이 자기의 이 성선 사상이라든가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인정을 행해서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때 자기의 모든 사상을 주장을 할 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친친애물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시를 인용을 해서 논정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이 사서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인용한 목적 자체가 시의 권위를 빌려서 그 시대 때는 전국 시대 때에는 시의 권위가 아주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의 권위를 빌려서 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을 반영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맹자가 그 인용한 이 네 편의 시들은 인간의 본질에 중점을 둔 거죠. 인간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성선설의 연원, 성선설이 시작한, 내가 이 성선을 주장하기 이전에도 이러한 착한 마음들은, 이 선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시를 통해서 성선의 연원을 밝히고, 또 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확고하게 하고, 또 자각을 통한 그 성선의 확증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를 많이 인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맹자가 또 시를 인용한 목적은 그 성선의 그 마음을 단계적으로 또 사회로 확충시키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또 방구저기를 통해서 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 내성외양의 경지를 보여주면서 누구나 실천을, 방구저기를 통한 실천을 해서 그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누구나 하면 된다라는 걸, 방구저기를 통해서 내성외양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시를 전체를 인용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의도와 맞는 구절만 단장치 형식으로 인용을 해서 강조하고 자기의 사상을 논증을 하고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와 맹자가 바라던 그런 사회는 모두가 모난것 같은 그런 내성외양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대동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고 꿈이었겠죠. 우리도 그런 대동사회가 되어가는 날까지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